개장하고 1시간 뒤엔 증시파워 10 안녕하십니까,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와 종목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증시파워 10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일단은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게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또 이야기가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이 불가리스가 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들썩이게 했던 이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서울 강남구의 이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자, 일단은 남양유업의 지금 주가는 크게 영향은 없고요. 1.4% 오히려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 또 남양유업 이슈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또 들썩거리면서 손해를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 앞으로의 대응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추후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 증시파워10 오늘 첫 번째 코너 이슈파워에서는 최근의 실적 장세,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 모두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실적 장세에 대응하는 법을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데일리 클럽하우스에서는 다음 주에 이제 또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공매도가 재개될 때 미리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시장 상황에 나타날지 전문가들의 속마음과 그리고 시각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스피드 종목 10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쯤 되면 종목 갈증 많이 느끼고 계시죠? 어떤 종목을 보고 싶은지, 어떤 종목을 알고 싶은지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까지 듬뿍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증시파워10 오늘 순서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파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이슈들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스낵 정광우 CCO와 함께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마다 기분 좋게 만나는 우리 정광우 이사님.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체크를 해볼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화면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장세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다수 기업들이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도 실적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이 실적 장세에 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지 정광우 이사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미국에서 아마존닷컴의 실적이 나왔고 굉장히 좋게 나왔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도 연일 매일매일 수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짚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광우 이사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실적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기업도 그렇고요. 잘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한 실적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는 한국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 중에서 약 한 70% 초중반의 기업들이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한국의 경우 좀 이익 추정치가 실제보다 오히려 좀 더 높다라고 좀 악평을 듣고는 했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연초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한국 증시 이제 기업들 이익에 대해 가지고서 거의 한 10% 가까이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향되는 상황에서도 더 잘 나오고 있다, 그런 놀라운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는 비단 이제 한국만의 일이 아니고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80% 중반의 기업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근데 더욱 놀라운 점은 그 상회 폭입니다. 그 상회 폭이 무려 20% 이상 추정치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거 이게 5년 평균은 약 한 7%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이 얼마나 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지를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숫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적에 또 바로바로 반응하면서 종목들의 주가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실적 장세를 저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런 추세를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장세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요즘 실적 장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그럴까요? 저희가 흔히 이제 장세를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리는 금융 장세, 그리고서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실적 장세, 지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지금?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조정이 오는 경우는 그 유동성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역금융 장세, 그러고 나서는 실제 실적도 망가지는 역실적 장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 코로나 3월에 굉장히 크게 주가가 하락을 했었을 때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금융 장세를 작년에 저희가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이제 말부터 한 4분기 정도부터는 기업들이 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는 실적 장세에 돌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실적 장세에 있어 가지고서도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사계절론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애널리스트 우라가미 구니오의 그 분석을 조금 많이 차용을 하는 편인데요. 그 책을 보게 되면 네.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적 장세에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게 된다. 그래서 전반부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조금 시장에서 인기가 없던 삼류 주식이나 아니면은 그 소재 관련된 기업들, 철강, 화학, 아니면 시멘트, 제지 이런 회사들이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그 말대로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후반부로 넘어가는 것은 어떤 계기이냐라고 했을 때 그걸 나누는 결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싹트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미뤄두었던 그동안 겁이 나서 못했던 투자를 조금씩 발표를 하기 시작하는 것, 그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마치 좀 지금 증시에서 나오는 이슈들하고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실적 장세, 작년에 이 금융 장세 워낙 큰 유동성으로 시장이 그냥 막 올라가는 작년의 시장이었다면 이번에 올해 들어서는 확실히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약간 소름이 끼치는데요. 이 소재에 관련된 요즘에 철강, 뭐 시멘트, 화학 이런 종목들이 막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것과 똑같이 거의 흘러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실적 장세 이 후반기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넘어가고 있다라고 그 아까 이론에 보면은 거의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역실적 장세가 찾아오는 건가요? 아, 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실 네. 텐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연준이나 아니면 다른 중앙은행들도 그 정부들도 가급적이면은 경기를 계속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그 시기를 좀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좀 걱정할 부분은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 2분기 중으로 해가지고서 저희 그 실적 장세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저희가 겪고 있다는 거고 그 사이에서 뭐 일부는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시는 것이 하반기에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 실적 장세의 후반부를 우리가 잘 또 여기서 수익을 내야 뭐 다음 사이클이 넘어갈 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트를 좀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네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형주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늘 누구나 알고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LG전자 이런 것들이 요즘 지지부진하니까 이거 왜 안 가냐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포트 조정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따르게 되면 후반부로 넘어갈 때에는 그 고수익의 중소형주 쪽이 더 강세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에도 뭔가 이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는 있으나 그 모멘텀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는 저희도 보시면은 작년에 워낙에나 이제 기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보시면은 지금 이익 성장률이 2분기가 무려 전년 동기 대비 55%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같은 성장률이 지속될 수는 없고 이제 그 성장률의 정도는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하고 있는 그런 좀 대형주보다 오히려 중소형주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벌써 약간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오히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좀 어떤 쪽이 그 사이에서도 좀 더 눈여겨 보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소비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소비 쪽이 좀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경기가 이제 개선이 되다 보니까 미뤄뒀던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 중에서는 이제 인기 있는 소위 말해서 대박 아이템을 개발해 내는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뭐 풀려 있는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을 좀 실생활에서 잘 찾아보시면 좋은 기회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작년에는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 현대차도 막 하루에 5%, 6%가 올라가던 맞습니다. 그런 장세였지만 이제 올해는 확연히 달라졌고 1분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2분기로 넘어온 상황에서는 더 달라졌습니다. 뭐 주식시장이 그전에 뭐 일반적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시장을 경험을 못 해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금 난감해 하셨을 텐데 정광호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약간은 달라져야 된다. 포트를 조정해야 하고 시선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 분들께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 제가 드린 작년에 처음 하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을 네, 굉장히 네. 낯설어 하신단 말이죠. 네, 그런 맞습니다. 분들을 위해서 좀 투자 네. 조언 부탁드릴까요? 네, 사실은 지금 조금 부정적인 얘기들을 이제 최근에 하시는 분들이 또 조금 증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좀 증시도 상승을 했고 다시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공매도가 거의 뭐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이론적으로는 아니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너무 이런 이제 주변에서 뭐 그 증시 전체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중앙은행이 돈을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개별적으로 이제 히트할 수 있는 아이템 이런 것들이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좀 잘 눈여겨 보시는 그런 쪽으로 좀 이제 그 시간을 쏟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광호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피부로 우리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 대박 아이템을 내는 그런 회사들을 잘 발굴하는 것도 이제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것도 주식하는 재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것들 잘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또 포트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다음에 또 정광호 이사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 정광호 이사 스낵 CCO와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 이제 10시 12분을 막 지나가고 있네요. 1시간 10분 정도 개장하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인데 지지부진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또 눈에 띄는지 강민정 캐스트가 골라왔으니까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업앤다운 강민정입니다. 먼저 지수 상황부터 간략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수가 오전에 보합 출발을 하더니 아래쪽으로 조금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이 같은 하락폭을 어느 정도는 회복한 모습인데요. 현재 3,17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이 코스닥은 현재 보합권, 어제와 큰 변동 없는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90선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9시부터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줄곧 매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상승 특징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조선해양과 CSA 코스믹 그리고 지니틱스 순으로 확인해 봅니다. 일단 오늘 조선주들이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조선해양은 초대형 LPG선을 4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오늘 특히 급등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5.3% 상승하면서 15만 8,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9시 구간에는 16만 원 선까지 바짝 다가갔었던 모습입니다. 또 오늘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CSA 코스믹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매매가 재개된 뒤에 상한가로 거래 마쳤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장 동시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이 CSA 코스믹은 5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해서 증시에서 폐지될 위기에 놓였었는데 어제 이 같은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또 지난해 합병한 초초스 팩토리의 실적이 올해부터 실적에 모두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CSA 코스믹 현재 상한가에서 여전히 가격 제한폭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는 2,45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저가가 23% 플러스권이었을 정도로 현재 높은 가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특징주 마지막 종목 알아봅니다. 지니틱스인데요. 구글이 인수한 자회사 가운데 웨어러블 기기를 만드는 핏빗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니틱스가 이 핏빗의 한 제품에 웨어러블 IC 제품을 탑재한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 중입니다. 현재 4,35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두 자릿수대 급등 21%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3,765원 선 지지해주면서 움직이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이 시각 하락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 종목인 컴투스 그리고 뉴 종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컴투스인데 어제는 큰 폭의 상승, 약 8%가량 상승이 나오더니 오늘 바로 하락 중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또 야심작이었던 서머너즈워가 어제 출시가 되면서 관련 재료가 소멸했기 때문으로도 분석이 됩니다. 오늘 특히 외국계 창구로 매도가 잡히고 있는데 4.3%가량 하락하면서 16만 2,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하락 특징주 살펴보시죠. 이번엔 오늘 변동성이 좀 커서 주의해야 할 종목입니다. 뉴가 오늘 장 초반에 13% 넘게 급등하면서 시세 뿜다가 일순 하락으로 돌변을 했는데요. 현재는 4.9%까지 하락폭을 계속 키우면서 12,600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디즈니 플러스에 매년 한 편 이상씩 5년 동안 콘텐츠를 공급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는 시간 내 상한가도 좀 진입을 했었던 상황인데 현재 급락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업앤다운 강민정이었습니다. 네, 시장 상황 함께 강민정 캐스터와 확인을 해봤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보합권 상황입니다.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순환매 장세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눈에 띄는 것들은 금융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가네요.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 같은 금융주들의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대한해운이라든지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좀 반등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 대한항공 같이 컨택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도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컨텐츠, 미디어 관련 종목들도 오늘 좋습니다.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LG 헬로비전도 뭐 최근에 디즈니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러면서 컨텐츠, 미디어 관련 종목들도 반등세. 아까 뉴는 급락했지만 다른 컨텐츠주들은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진지하고 밀도 있게 시장에 바라보는 시각, 전문가들의 시각을 함께 엿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바로 오늘 개설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스피커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역시 오늘도 모더레이터를 맡고 큰손투자그룹의 홍성민 전문가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 스피커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두 분과 또 이야기 나눠보시고 싶고 듣다가 궁금한 게 생기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주셔서 실시간으로 또 제가 전해서 질문도 드려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크게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시장이 뭐 단순 조정이냐 아니면은 조금 불안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여전히 강세장일 것이다라는 뭐 낙관적인 의견들도 있는데 자, 홍성민 전문가님은 어떻게 요즘 시장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그냥 딱 결과만 놓고 말하면 이제 시장은 아직 걱정할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일단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좀 그간 상승에 대한 좀 상승을 반납할 정도로 단기간 내에 좀 하락폭이 많이 깊었었습니다. 네. 네, 뭐 그 중에서도 뭐 반도체 및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2차전지 등 좀 이게 주도주로 분류될 수 있는 업종들이 좀 하락폭이 깊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장은 전체적인 큰 상승의 흐름 속에 단순 조정으로 좀 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0포인트를 돌파 이후 1000포인트를 안착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또한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정 전까지만 해도 이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고, 이번 조정을 통해 높은 가격대에 대한 접근이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 새롭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반도체 업황상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도까지도 충분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좀 가격 조정 속에 이제 주가 동향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또 계좌 내에 충분히 또 담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산업재로 좀 분류될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오늘도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조선, 철강, 기계 등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뭐 당분간 어느 정도 시세에 대한 흐름이 연속성도 있겠지만 당분간 또 쉬어줄 때도 그때 그간 낙폭 있었던 종목들이 또 움직이면서 이런 이제 순환매 장세는 이제 지속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이제 환율이 전일부터 1,110원 이하로 이제 떨어져 있는데, 이런 이제 환율의 동향을 보았을 때 이제 외국인에 대한 이제 순매수 규모는 점차 이제 늘려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간 좀 부재했던 대형주의 움직임 역시 외국인의 순매수에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장 뭐 외부적인 뭐 공매도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등 이슈로 시장 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이제 위축돼 있긴 하나, 지금 시장에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뭐 현금 비중보다는 역시 주식 비중을 꾸준하게 더 높여가야 할 시기로 판단하고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홍성민 전문가께서는 뭐 여전히 시장 견조하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주식 비중을 차근차근 늘려가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창환 차장님은 요즘 뭐 전반적인 시장의 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번 달에 조정이 가장 큰 계기가 된 거는 아무래도 다음 주 이제 시작이 되는 공매도 재개역 때문에 투자 심리가 다소 좀 위축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선반영된 것 같고요. 네.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가 최근에 많이 이제 주도주로 역할을 했던 뭐 IT 그 소부장 종목들이라든가 2차전지 소재 장비 쪽에 이제 차익 매물에 나오는데, 약간 포트폴리오 약간 조정, 그 선제적인 조정의 움직임이 좀 보였고,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최근에 8거래 연속 그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제 소재라든가 장비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거의 전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생긴 구간이고요. 이런 이제 조정으로 인해서 생긴 조정은 좀 매수 기회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그 공매도가 어떤 시장의 흐름을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는 걸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그게 추세 꺾고 그런 요소가 아니라,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고 개별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매도를 타겟 하는 그 헤지 펀드 이런 쪽에서는 뭐 헤지 목적도 있지만은, 네. 하락을 목적으로 타겟을 할 때는 그 개별 회사의 악재를 가지고서 예상을 해서 이게 그 하락 베팅을 하는 거지, 어떤 시장을 꺾는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닥 350개 종목을 중에서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이거는 그 단기적인 투자 심리적인 문제이지 어떤 기업의 펀드멘트나 그런 것과 상관이 없고, 다만 이제 오히려 이제 위험 회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은 뭐 12 발행 잔액이 좀 바닥에 많이 있다거나, 뭐 공매도 바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은 뭐 대처 정보가 최근에 너무 급증한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미 또 이제 공매도 이슈는 종목마다 지금 셀트리온 그룹만 봐도 알거든요. 이미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어떤 시장에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뭐 공매도에 좀 비교적 자유로운 중소형주라든가 좀 실적이 받쳐준 종목들은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가담해도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매도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셨는데요. 이번에 홍성민 전문가께도 좀 여쭤볼게요. 공매도에 다음 주에 걱정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내가 가진 거 막 뚝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심심치 않게 하시는데, 뭐 이창환 차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긴 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조언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뭐 공매도 자체가 뭐 재개가 된다고 해도 일정 이제 종목, 특히 이제 코스피 100 종목이랑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도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적으로 뭐 종합주가 지수에 대한 뭐 영향이라든지 특히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뭐 리스크는 공매도가 재개된다 한데 그렇게 크게 없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좀 이제 공매도가 만약에 재개된다고 하면 이게 사실상 저희가 아무리 이제 뭐 문제가 없다고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사실상 투자의 심리가 굉장히 중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제 심리가 위축이 계속 진행이 만일이라도 된다고 하면요. 사실상 뭐 주가에 대한 기업에 대한 좀 특별한 악재가 없어도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기 전까지는 현재 특히 이번 주에 대한 시장 낙폭에 대해서는 빠르게 회복은 사실상 이제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그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큰 연관을 하지 마시고 그래도 종목을 좀 매수하실 때는 자신감 있게 매수하시면 이런 영향에서 언제 뭐 어느 순간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매도가 뭐였지 생각할 정도로 별로 생각도 안 드실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말씀 두 분이 좀 해주셨고, 아까 이창환 차장님께서 공매도 뭐 다음 주부터 재개되면 대형주들이 좀 약간 위축될 수 있지만 중소형주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담아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특별한 업종을 보시나요? 아니면은 뭐 개별적인 이슈 있는 종목들을 골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계속 뭐 IT 그 반도체 쪽 여전히 좋다고 생각 들고 최근에 가령 매수대 생겼고 또 2차 전지 쪽도 최근에 조정 좀 제법 받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2차 전지 반도체 여전히 좋고요. 또 뭐 지금 오늘 이제 소비 관련 종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이 7월 1일부터 100% 경제 재개한다는 지금 이슈가 나오다 그렇죠. 보니까 뭐 항공, 카지노, 화장품 다 올라갔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오늘 좀 강한 거는 뭐 중국인들 3명 중에 1명이 코스맥스가 맞는 화장품을 쓴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이틀 유증 이후에 이틀 연속 강한 반등 흐름이라서 화장품 섹터도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 항공주 뭐 이런 쪽도 지금 이제 경기 재개 가능성이 있는 이제 코로나 대표적인 피해주들도 5월달에는 이제 슬슬 이제 하반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저는 전체적으로 그 경제 재개에 대한 다른 수혜주들도 전반적으로 괜찮고요.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반도체 섹터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창환 차장님께서 다음 주에 뭐 공매도에 대비해서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좀 대응해 볼 만한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큰선투자그룹의 홍성민 전문가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스피커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클럽하우스,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오늘 방은 여기서 이제 닫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두 분이 해주신 것처럼 이 공매도에 대한 이 막연한 좀 두려움이 있으실 텐데 오히려 뭐 홍성민 투자 전문가는 뭐 공격적으로 오히려 대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이창환 차장은 또 오히려 중소형주 쪽에서 이 공매도의 영향을 덜 받는 종목들이 오히려 수급받으면서 잘 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요거에 따라서 한번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그리고 전해드리는 이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종목 릴레이 이어가는 스피드 종목 10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시 지나고 시장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셨을 테고 이제 내가 무슨 종목을 골라야 될까, 어떤 종목을 사고 싶은데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핑퐁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스피드 종목 10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두 분이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YG경제연구소의 차용조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맹호클럽의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또 5개씩 10가지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을지 많은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먼저 이 10가지 종목을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두 분이 골라온 스피드 종목 10 목록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 5가지 종목은요. 호텔신라, 펄어비스, 시젠, KG 이니시스, 세틀뱅크 5가지 종목을 골라오셨고요. 황윤석 전문가의 픽은 메가MD, 시공테크, 대창, HMM,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자,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나 이 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있었는데 이 종목 사고 싶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에게 샵 3772번 문자나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점을 더 올려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에 최대한 빠르게 종목들을 다 설명을 해드리고 이 두 분께 추가적인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신 종목들 중에 관심 있다 하시는 종목들은 바로 유튜브 댓글과 문자로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또 빠르게 종목 10가지를 꼭 오늘은 성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 기록이 9가지를 설명드린 게 제목은 스피드 종목 10이지만 9가지 종목을 했던 게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오늘은 꼭 10가지 종목을 다 소개해드려 볼 텐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차용주 소장님이 소개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오늘 네. 뭐 여행 관련 섹터, 항공 관련 섹터들이 다 강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일단 여행 이후에 자가격리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먼저 이데일리 TV에서 선취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 이제 지배구조 이슈가 있죠. 어제 얘기가 나온 것이 현재 지금 그 이건희 회장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에게 삼성전자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 지분은 유류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 나머지 자녀분들은 9분의 2씩 나눠 갖는 그런 구도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 이부진 지금 회장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 한 주도 안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소유 지배 구조에 있어서의 허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지분 중에서 삼성전자를 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다 넘기고 그다음에 호텔신라 지분을 인수받게 된다라면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호텔신라가 수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물론 아직까지는 추측성 보도인데요. 결정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지금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이건희 회장이 회장으로 됐을 때만 하더라도 CJ라든지 한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룹이 나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호텔신라는 그렇게 옮겨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가 염두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여행이 재개되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호텔신라가 이슈를 받을 수 있다,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겹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텔신라를 첫 번째 픽으로 차용주 소장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자, 내추럴 YH님께서 유튜브 댓글로 오늘은 꼭 10가지를 성공해 주세요라고 기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제가 말 많이 하지 않고 두 번째 바로 황윤석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메가MD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갖고 와서 이제 창투사가 이제 그 내년도 대선에 일자리 관련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메가MD는 메가스터디 계열의 교육 종합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이 매출이 좋지 않았는데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다 커버를 했고요. 공무원 시장, 그다음에 부동산 교육 시장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부의 청년 취업 일자리 정책 강화에 대한 수혜주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선이 지금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정책주의 가장 핵심은 일자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벤처 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벤처 관련주들 그다음에 창투사 관련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메가MD 같은 경우는 지금 의치학 전공 대학원 또는 법학 전문 대학원, 약학대학 입시를 주력으로 하는 그런 특화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종합교육 관련
컨텐츠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 때 일자리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리도 상당히 좋아요. 네. 지금 매수 타이밍도 저가 그 타이밍으로 좋고 탄력이 과거에 보면 사람인 HR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해서 상당히 실적 전망도 지금 좋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한번 공략해 보셔도 좋을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5초 남겨두고 황영석 전문가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메가MD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일자리 관련주 정책 테마로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너무 자리가 좋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메가MD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도 차용조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볼까요? 네, 좀 고민을 했던 종목인데요. 펄어비스를 네. 말씀드리도록 펄어비스요?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서 펄어비스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고민이 좀 깊어지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네. 어느 정도 하락은 이제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 우리가 이제 그 게임주들의 투자가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이 성공하면서 이제 붉은 사막 모바일이 나오면서 주가를 견인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과연 이러한 신작 게임들이 나왔을 때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은 기존작들이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신작이 나오면 당연히 이어갈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제조업체와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펄어비스를 다른 여타 게임주들과 다르게 보는 게 우리가 사막 시리즈라는 것이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시리즈들을 연속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물론 반복되는 게임에서 오는 지루함이라든지 조금 뭐 권태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익숙한 것에 있어서 새로운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게임 엔터주들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었던 부분을 펄어비스가 그런 공식을 깬 최초의 회사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최근에 주가 조정폭들이 너무 좀 과도하지 않겠는가.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짐으로써 다소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다시 이런 부분들은 언택트에 대한 남았습니다.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조금 과도한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펄어비스 차영조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일단은 뭐 게임 사막 시리즈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한데 주가는 좀 많이 내려온 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고 자, 이번에는 다음 황윤석 전문가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시공테크입니다. 시공테크. 지금 저는 하반기 난세의 영웅주로 주목하고 있는 게 내수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억눌려 있었던 내수 소비들이 폭발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내수주의 핵심은 저는 대선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년 3월이 5년 만에 도래하는 대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인맥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전시사업 및 테마파크를 관련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뭐 리모델링 관련주로도 편입이 돼서 오르는 게 아니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그 대선과 관련된 인맥으로 오르는 거고요. 이제 오늘 발표됐던가요? 어제 발표된 그 한국 리서치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그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24대 23%로 앞서는 결과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혹자가 얘기할 때 대부분 보면 테마주의 대장이 동신건설이나 에이텍이나 토탈소프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미 시총 대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많이 갔죠. 시공테크는 지금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런 인맥주들은 그 지지율 변화에 상당히 예민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의 킹메이커로 그 관심을 받았던 양정철 씨가 해외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친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세력 결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여당 대선 후보로 옹립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공테크에 대한 해법을 좀 알려주셨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 또 정치적인 흐름에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면 또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안목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저희 이렇게 열심히 릴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내가 듣다가 궁금하다. 근데 왜 시간 제한이 있냐라고 하면서 더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문자나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종목이나 질문을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에 꼭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조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시즌을
시즌이요? 건드리겠습니다. 네. 예. 괜찮으시겠어요? 시즌을 좀 건드린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시즌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시즌이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다시 700명대로 오고 있는데 왜 주가가 못 오르냐라는 건데 시즌만의 어떻게 뭐 아이덴티티라고 그럴까요? 독보적인 게 사라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자가 진단 키트가 뭐 한 10,000원 정도에 이제 시판에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 되면 물론 뭐 진단 키트 시즌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약간 증상이 있다라면 내 돈 10,000원 주고 가서 불확실한 거 하느니 보건소 가서 제대로 검사를 받으면 CGN 진단 키트로 인해서 제대로 진단을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걸 독려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강하게 아직까지는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반대로 지금 현재 그 공매도에 관련돼서 조금 소문들이 좀 돌고 있죠. 계속해서 공매도 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 대체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반적인 투자 심리.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슈가 좀 되고 있다라는 종목들을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경쟁 업체들이 워낙 어마무시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시젠만이 갖고 있는 비교 우위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영업이익을 바라보고 경쟁 회사들이 뛰어들게 마련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기업들은 경제적 혜자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못 갖는다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시즌에서 확인됐다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젠 진단키트주를 다시 한번 차영규 소장님이 건드려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일단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제조 PMI 지수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KS 회원부터 볼까요? 제조 PMI부터 볼까요? 제조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제조 PMI 지수가 51.1포인트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 51.8 정도였고 그리고 전월 그러니까 그 전달에는 51.9였기 때문에 이게 약간은 시장의 예상도 못 미쳤고 지난달보다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가 좋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중국 상하이 지수가 일단은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 시장도 하락폭이 약간 좀 더 나오고 있거든요. 코스피가 0.2%, 코스닥이 0.3%대까지 약간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중국 쪽의 영향인지도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다음은 아까 KSS 해운의 실적 발표가 조금 전에 또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KS 해운 1분기 실적 매출이 638억 원, 전년보다 3.2%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자, 최근에 해운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일단은 KSS 1분기 영업이익은 104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보다 14.8%가 좀 감소했다라는 일단은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는데 주가도 만약에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상황에서도 KSS 해운이 올라갈 수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가는 조금 하락하고 있네요. KSS 해운은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낙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2.38% 하락하면서 KSS 해운의 실적과 주가 흐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소식도 체크를 해드리고 빠르게 또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뭔가요? 네, 세 번째 종목은 대창입니다. 대창. 닥터코퍼. 그러니까 지금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오면서 우리가 차 보면 이제 닥터코퍼라고 할 정도로 경기 회복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구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슈퍼사이클이 왔다. 우리가 지금 해운조선 얘기할 때도 슈퍼사이클이 왔다고 하는데 그렇죠. 구리 가격도 제가 볼 때는 슈퍼사이클이 왔고요. 이런 경기 회복의 기대감으로 있어서 이제 원자재, 소재 업종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대창은 동학금 관련 비철금속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시그널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구리 가격이 10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톤당 아마 9,765불 정도의 그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거 보면 그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 집중적으로 되고 있고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자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구리 가격은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래량이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구 산업하고 대창을 놓고 보면 사실은 대창이 좀 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제가 대창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지난해 매출을 보면 매출은 3.8% 증가에 그쳤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66%나 급증을 했고요. 당기순이익이 29% 정도 급증을 했는데 이 이유는 이제 외환 수지 개선으로 인해서 증가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에 그 구리 가격 상승과 네. 관련해서 저 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창에 대한 해법까지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이재익님이 대창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점심은 곱창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아재 개그지만 재밌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까. 이번에는 차영조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 KG 이니시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 이니시스가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1분기 매출이 1,400억, 영업이익이 133억으로 매출이 10% 정도, 영업이익은 약 26% 정도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영업이익이 왜 더 증가폭이 크냐라고 했을 때 고정비 효과입니다. 이런 고정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일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KG 인시스 같은 경우 국내 시장에 있어서 비대면 부분에 있어서 영업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비대면 시장, 전자결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저도 코로나19로 다시 시작한 새롭게 시작한 그러한 사용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익숙해진 부분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워낙 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영업력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과거 대면 영업을 하던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대면으로 다 바뀌면서 이런 전자결제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특히 KG 이니시스만의 독창적인 부분들을 보면 글로벌 가맹점에 대한 거래액이 증가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고수익 가맹점 중심으로 거래액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들이죠. 결국 거래액이 증가했을 때마다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앞으로 여행에 대한 재개가 된다라면 나왔습니다. 여행 관련된 여행 관련된 결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KG 이니시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언택 관련 종목으로 크게 이슈를 받았던 KG 이니시스인데 실적 발표 후에도 앞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HMM입니다. HMM이요? 지금 아마 시청자들, 투자자분들은 딱 두 가지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언제 팔아야 되느냐? 네. 갖고 계신 분들 딱 두 가지 질문을 지금 가지고 있을 기업이라고 HMM이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지금 연초 이후에 주가가 137% 올랐어요. 네. 그다음에 최근 1년간은 990%가 주가가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깨놓고 얘기해서 투자자분께서 저한테 당신이라면 지금 들어갈 수 있겠어? 라고 하면 저는 노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못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기대 수익률보다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서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1분기 매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지금 9,216억 거의 1조에 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모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4만 5천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문제는 뭐냐? 이 대주주 산업은행이 지금 3천억 규모의 전환사채 만기가 6월 말에 있고 재무구조 건전성 면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다. 그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선뜻 지금 손이 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입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타이밍이 언제냐? 만약에 공매도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단기 급락이 왔을 때 를 한번 노려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팔 때 아니다. 예, 그냥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되 그러면 그 타이밍이 언제냐 할 때는 여기까지입니다.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폭발할 때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윤석 전문가께서 열정적으로 시간을 넘쳐가면서 지금은 살 때는 아니고 뭔가 충격이 와서 떨어졌을 때 그때 오히려 HMM을 담아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홍콩 항생지수도 출발을 했습니다. 홍콩 항생시장도 지금 증시가 출발이 됐는데 0.55%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상해지수와 홍콩 항생지수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면서 우리 시장이 좀 하락폭이 커집니다. 0.5% 코스피와 코스닥이 0.5%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낙폭은 조금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시장의 상황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저희 방송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8가지 종목 정도까지 봤는데 오늘도 너무 아쉽지만 8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려야 됐고 시청자분들이 또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을 주신 것들이 있어서 우리 두 분께 하나씩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차용주 소장님께서는 펄어비스, 이 윤영조 님이 펄어비스 10,000원이 빠져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다, 고민이다라고 하시면서 이거 회복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황윤석 전문가께서는 메가MD에 대한 이야기, 셀리 님이 메가MD랑 메가스터디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메가MD가 더 나은 건가요? 메가스터디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 먼저 차용주 소장님. 일단 뭐 펄어비스 기술적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닥을 잡는 부분들은 어떤 뭐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기술적 분석은 현재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주가 조정을 받은 상태죠. 여기서 과연 1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만약에 지지하지 못한다라면 추가적인 하락도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견뎌내실 수가 있다라면 차트를 무시하고 스토리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펄어비스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메가MD와 메가스터디 어떤 게 좋을까요? 네, 메가MD 메가스터디는 자회사인데요. 똘똘한 자회사. 우리가 보면 똘똘한 자회사가 오히려 모기업보다 낫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지금 메가MD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탄력이 좋기 때문에 저는 메가스터디보다는 메가MD가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셀리님과 윤영조님이 주신 질문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맹호클럽의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꼭 저희 10개 하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파워10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갈증 풀어드릴 수 있는 종목 10가지 가지고 꼭 10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시작하고 1시간 뒤엔 뭐다? 증시파워10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